오늘의 역사입니다. 7월 3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와 세계사에 걸쳐서요, 이 7월 3일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 맥락과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정 날짜를 이렇게 파고들면요, 역사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 또 흥미로운 연결점들이 보이곤 하죠. 맞아요. 7월 3일도 그런 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사부터 시작해볼까요? 1894년 7월 3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시기인데요. 네, 그때가 전주 화약 이후잖아요. 네, 맞아요. 동학농민군하고 정부가 단시 좀 숨을 고르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일본의 개입이 아주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이요? 네, 이때 일본이 추가로 병력을 파병해요. 그래서 서울이랑 인천을 장악하고 조선 정부에 아주 강하게 내정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냥 단순히 영향을 미치려는 수준이 아니었군요. 네, 그 이상이었죠. 뭐랄까, 조선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잡으려는 그런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결국 청나라하고의 충돌, 그러니까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고 또 외세 대격을 내걸었던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봉기라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동아시아 패권을 다툴 그런 기회로 활용한 셈이죠. 참 씁쓸하네요. 자, 시간을 좀 더 흘러서요. 1969년 7월 3일. 이날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공식적으로 해산된 날입니다. 국가재건 쉬고회의 5.16 군나정변 이후에 사실상 국가 운영의 핵심 기구였죠. 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한 2년 정도요. 그러다 1963년에 민정 이양선언을 하고 나서도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이날 공식적으로 해산이 된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이제 군정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이걸 의미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부의 권력 기반이 이제 민간 정부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이후에 유신 체제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형식과 실질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7월 3일로 가보죠. 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6.29 선언이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이 있었죠. 네,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그 6.29 선언이 사실상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쯤부터는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인 법, 제도로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개헌 협상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움직임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시민사회, 또 노동계, 각계각층에서 민주적인 개혁 요구가 정말 분출하던 시기였고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동력을 얻었던 때입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 네, 결국 10월에 새 헌법 제정하고 12월 대선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정말 시민들의 힘이 제도를 바꾼 극적인 순간이었군요. 자, 그럼 이제 세계사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1608년 7월 3일입니다. 프랑스 탐험가 사뮤엘 드 샹플랭이 퀘벡시를 건설한 날이에요. 이 이후에 프랑스령 북미 식민지, 그러니까 뉴 프랑스의 심장부가 되거든요. 아하! 여기를 거점으로 프랑스가 북미에서 영향력을 막 확장하려고 했고 이게 또 영국과의 아주 오랜 식민지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캐나다 퀘벡 지역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의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프랑스어권 문화, 그 정체성의 기원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또 같은 날짜 7월 3일을 두고 한 인물의 운명이 아주 극적으로 갈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 말씀이시죠?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네네. 1754년 7월 3일에는 프랑스군에 항복을 했는데 21년 뒤인 1775년 바로 그날에는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이야,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 젊은 시절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 때 포트 네세시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군인으로서 첫 좌절을 겪었던 바로 그날에요. 네. 정확히 21년 뒤에 미국의 독립을 이끌 그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된 거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같은 날짜가 패배와 영광, 이 두 가지 상징으로 동시에 기록된 셈이네요. 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7월 3일은 남북전쟁 때인데요. 1863년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군요. 맞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가 사실상 마무리된 날이죠. 네, 사흘간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바로 이날 남부연합군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였던 피켓의 돌격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대중말 처참한 실패로 끝나면서 북군의 승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이 전투가 남북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죠.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88년 7월 3일에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란 민항기 격추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이란의 민간 여객기를 격추했죠. 네,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순양함 USS 빈센스호가 이란 항공 655편을 적 전투기로 우인했어요. 오인해서. 네,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한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죠. 미국은 실수라고 했지만 이란 쪽 입장은 달랐죠. 그렇죠. 미국은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게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양국 관계가 정말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네, 이걸 보면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전이라도 이런 치명적인 오인, 판단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이렇게 7월 3일 하루에 얽힌 한국사와 세계사의 여론 장면들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혁명의 열망부터 전쟁의 비극, 정치체제의 변화, 또 새로운 시작까지. 맞습니다. 역사는 그냥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선택들, 사건들이 현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런 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날짜에 일어난 참 다른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그 안에 어떤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건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과거의 결정들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